여러분과 함께 수업할 유련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가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 저도 동영상 강의에 익숙치가 않아서 아주 지금 불편하고 적응이 되지 않는데요. 어, 좀 미숙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어, 수업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차 시, 2차 시 교환을 제가 제공했는데요. 다들 처음 공부해 보는 부분이라 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인터넷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에 대하여 1교시, 2교시, 3교시에 걸쳐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교시에는 인터넷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2교시에는 어, 도메인 주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인터넷이 작동되는 원리, 또 그와 함께 도메인 주소와 구별되는 URL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에 대한 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어, 여러분 학습자와 그리고 저 피학습자 간의 신뢰성 형성이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여러분한테 제에 대한 소개를 좀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디자인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 때는 어, 일러스트레이션, 또 편집 디자인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디자인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IT 업계의 산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각종 국가 프로젝트 그리고 기업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왔고, 또 학교에서는 웹 프로그래밍이나 UI, UX 디자인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즘 궁금해하는 쇼핑몰 또한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런 저의 노하우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저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병원 고객관리 시스템인데요. 어, 삼성병원과 지방에 있는 1차 병원들이 어, 진료 의뢰를 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플랫폼입니다. 1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아주 큰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디자인 PL로 1년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시 이텍스 플랫폼입니다. 제가 1차시 과제에 내어준 웹 접근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생각날 겁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웹 접근성 품질 마크가 있죠. 이 서울시 이텍스 홈페이지가 금융권에서 최초로 받은 웹 접근성 인증 마크입니다. 이 서울시 이텍스는 서울시의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자,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코레일 비즈니스 서비스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티켓을 예약하고 또 관광 상품을 고객과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이 또한 모바일과 태블릿 PC가 서로 연동할 수 있게끔 반응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웹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제가 1차 시에 웹 표준화란 무엇인가 라고 과제를 냈었는데요. 요 아래 보이는 일양약품, LG 시스템 에어컨, GS 바이오가 바로 웹 표준화에 맞춰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 표준화란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또 모든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웹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웹 표준화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제가 디자인 PL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GS샵 프로젝트입니다. GS샵 내에 보면은 디토샵이라고 아주 특화된 미니샵이 있는데요. 이 미니샵은 시즌에 맞는 테마와 스토리를 만들어서 특별히 운영되는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도요다, 또 월드비전, 그리고 크래싱, 또 이연화, 또 기타 작고 큰 디자인 작업들을 플랫폼 개발 작업들을 제가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아가구 쇼핑몰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고요. 이 모아가구에서는 카페나 또 음식점 같이 이런 것들을 업소용 가구라고 합니다. 업소용 가구. 업소용 의자와 테이블을 팔고 있는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영하는 방법들 또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아식품이라고 제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여기는 주로 식자재를 많이 유통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식자재나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리고 있는데, 또한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물, 물류가 좋지가 않아서 많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우리가 배우는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이 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수업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은 내가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수업에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1년이 헛되이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디자이너는 여러분이 그림을 좀 그리고 화면을 좀 예쁘게 디자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꿈을 디자인할 수 있는 포부가 큰 디자이너를 키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큰 꿈을 꾸자.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올 용기 있는 학생들만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수하고자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하죠. 하지만 여러분 같은 디자이너가 지금 이미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 출신 CEO들이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한 소개 글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 최대 숙박업체 힐튼 호텔일까요? 아닙니다.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커나가고 있는 SNS 시장에서 핀터레스트가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국내 음식 배달의 1위, 우리나라의 배달 서비스를 새로 바꿔놓은 배달의 민족. 다 공통점이 뭘까요? 세 건 모두 창업가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디자인 르네상스 시대라 합니다. 요 밑에 글에도 나와 있지만은 제품의 성공 여부의 80%는 디자인에 달려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디자인이 곧 좋은 사업이다라는 슬로건을 큰 기업들에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제는 합리적인 경영보다 감동적인 디자인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미국의 SNS 업체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는 벌써 1억 5천만 명이 회원을 가입했고 기업 가치가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 핀터레스트가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는 그동안 SNS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가 연대기식으로 정보를 보여줬는데 비해 핀터레스트는 주제별 큐레이션 방식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큰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디자이너 출신의 CEO의 사고의 전환으로서 새롭게 SNS 시장을 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을 개발한 김봉진 대표가 바로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김봉진 대표는 머리가 아닌 가슴을 울리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배달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13년 100억 매출을 돌파했고 지금 7년 조금 지난 이 시점에 기업을 2조 7천억에 합병했습니다. 왜요? 보다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선구자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에어비앤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창업 8년 만에 기업 가치가 33조 원이 됐습니다. 몇백 년 된 힐튼, 메리어트, 하얏트 등 세계의 굴지의 호텔들을 꺾고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두 창업자는 자신들이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핀터레스트 다 모두 디자이너 출신의 CEO입니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홈페이지를 배우고 UI, UX 디자인을 배우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나도 조금 전에 만났던 그런 디자이너들처럼 큰 활기를 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큰 꿈을 펼칠 자세가 돼 있다 생각하고 3주차 1장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1장에는 정보와 인터넷입니다. 아, 정보란 뭘까? 인터넷이란 뭘까? 이게 왜 중요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핀터레스트 모두 이 정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정보란 무엇인가,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와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 왜 중요할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선사시대, 고대시대, 중세, 르네상스, 근대를 지나 지금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별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대를 신과 정치가 일치된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는 신과 왕권이 분리된 시대. 다시 르네상스는 신권과 왕권과 상공인이 분산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근대는 추가적으로 신권과 왕권과 상공인, 그리고 시민들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정보와 비교해 보면은, 자, 고대 시대는 정보력을 한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세에는 정보력이 분리가 되고, 다시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정보력이 신과 왕과 상공인으로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혁명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결국은 인쇄술에 의한 정보 공유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 시민들까지도 좀 더 쉽고 편하게 정보를 얻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근대와 현대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근대와 현대는 1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2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거쳐서 정보의 평등화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대와 현대를 1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로 증기기관의 발명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간의 수공업 체계에서 산업 시대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1990년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 초 4차 산업혁명에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정보, 컴퓨터, 인터넷 기반 플러스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지능정보 기술이 고도화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3차 산업혁명을 도달해서 정보의 이용의 평등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간으로 따지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런 기회의 평등, 또 정보의 평등은 쉽게 온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